순백의 드레스와 턱시도, 하객들의 박수소리, 그리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떨리는 맹세. 그날의 두 사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맹세가 무색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 앞에는 거대한 청구서 하나가 놓입니다. 바로 현실이라는 이름의 청구서입니다. 여기 결혼 3년 차인 민수 씨와 지은 씨 부부가 있습니다. 연애 시절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웃음이 터지던 커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지은 씨의 소박함에 반했고, 지은 씨는 민수 씨의 성실함에 미래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의 대화는 늘 날선 고함이나 차가운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돈 문제였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자기는 내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 짧은 대화는 곧이어 서로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비난으로 번집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돈 앞에서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걸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 사유일 위는 성격 차이라고 기록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70% 이상이 경제적 갈등에서 비롯된 정서적 단절입니다.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싸우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실을 찾는 수많은 남녀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하지만 상담을 진행해 보면 그들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라는 문제 앞에서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영수는 배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돈 이야기를 평화롭게 나누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생존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의 뇌는 가장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배우자를 공격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문제를 직시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부는 전자를 택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볼 때 느껴지는 박탈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가장 만만한 배우자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도구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돈도 잃고 사랑도 잃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주인이 되면 비로소 돈과 사랑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부관계는 안전합니까? 아니면 다음 달 카드값 명세서가 날아올 때마다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제 그 위태로운 줄타기의 원인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현실의 막이 오르면 부부는 서로가 얼마나 다른 행성에서 왔는지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상대방의 다름이 결혼 생활이라는 실전 무대에서는 곧장 비수가 되어 날아옵니다. 특히 돈을 쓰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차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30년 가까이 살아오며 뼛속 깊이 새겨진 생존 본능의 충돌이자 각자의 가정에서 학습된 신념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원가족의 경제적 각본, Financial Script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돈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여기 40대 가장인 영호 씨의 사례를 볼까요? 영호 씨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늘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영호 씨에게 돈은 곧
공포이자 반드시 움켜쥐어야만 안전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건 한 장, 치약 하나도 허투루 쓰지 못합니다. 통장에 현금 잔고가 쌓여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수진 씨는 다릅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주말이면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기념일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으며 정서를 교류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수진 씨에게 돈은 행복을 교환하는 도구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비극은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벌어집니다. 영호 씨는 주말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브런치를 먹자는 수진 씨가 한심해 보입니다. 집에 밥이 있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는데 왜 굳이 나가서 돈을 버려?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영호 씨가 숨 막힙니다. 우리가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벌벌 떨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맞받아칩니다. 영호 씨에게 절약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한 방어 기제이지만 수진 씨에게 그것은 사랑의 결핍이자 정서적 인색함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수진 씨의 소비는 삶의 활력이지만 영호 씨에게는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처럼 보입니다. 서로의 돈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카드값만 놓고 싸우니 대화가 통할 리 없습니다. 좀 아꼈어 라는 말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잔소리로 들리고 인생을 좀 즐겨 라는 말은 철없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부는 상대방의 안경을 이해하려 들기보다 억지로 벗겨내고 내 안경을 씌우려 합니다. 네 생각이 틀렸어, 고쳐 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자존감은 무참히 짓밟히고 단순했던 돈 문제는 곧 서로의 인격을 공격하는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결혼이라는 현실의 토양을 만나 어떤 가시나무 숲을 만들어내는지 그 참혹한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말, 우리는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거치고 나면 매달 25일은 월급날의 기쁨보다는 로그아웃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공포의 날로 변해버립니다. 카드값, 주택담보대출이자,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숫자와 깊은 한숨뿐입니다. 이때부터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부부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가장 거대한 뇌관은 단연 집 문제입니다. 서울 하늘 아래 내 가족 편히 눕힐 공간 하나 마련하는 일이 전쟁 같은 현실에서 부동산 등락폭에 따라 부부의 희비도 널뛰기를 합니다. 무리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집의 대출이자가 치솟을 때, 혹은 그때 내가 사자고 했잖아 라며 지나간 기회를 두고 서로를 탓할 때 부부의 신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갑니다. 남편은 아내의 한숨이 자신의 무능을 탓하는 비난처럼 들려 위축되고, 아내는 남편의 침묵이 미래에 대한 무대책처럼 보여 불안에 휩싸입니다. 여기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돈의 전쟁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 뒤에는 기저귀 값, 분유 값, 그리고 곧 닥쳐올 사교육비라는 거대한 청구서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가 외벌이로 전환되는 시기가 오는데 소득은 반 토막이 나고 지출은 2배로 뛰는 마의 구간입니다. 이때 부부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밖에서 돈을 버는 남편은 내가 밖에서 얼마나 더러운 꼴을 당하며 버는지 아냐며 돈을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독박 육아에 지친 아내는 집에서 애 보는 건 노는 건 줄 아냐며 자신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누가 더 힘든가를 겨루는 불행 배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고생을 위로해주던 입술은 이제 서로의 낭비를 지적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양가 부모님 부양 문제는 부부싸움의 화약고입니다. 우리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해 라는 말이 효심이 아니라 우리 집 경제를 위협하는 공격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면 이미 관계는 위험 수위를 넘은 것입니다. SNS 속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는 마트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현실. 그 비참함과 박탈감은 고스란히 배우자를 향한 원망으로 투사됩니다. 다정했던 남편이 쪼잔한 구두쇠로 보이고 알뜰했던 아내가 돈만 밝히는 속물로 보이는 순간, 돈이 감정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바로 그 순간, 사랑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문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서로를 지켜줄 마음의 여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도 어떤 부분은 갈수록 단단해지는 반면 어떤 부분은 매일이 지옥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통장의 장호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에 있습니다. 불행한 부부들의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의 문제를 항상 과거와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그때 당신이 주식만 안 했어도, 어머님 용돈만 줄였어도 라며 이미 엎질러진 물을 붙잡고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냅니다. 이들에게 돈은 상대를 굴복시키고 비난하기 위한 가장 비겁한 무기가 됩니다. 돈을 권력으로 인식하는 순간 부부 관계는 평등한 동반자에서 갑을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면 잘 사는 부부들은 돈을 팀의 공동 자원으로 대합니다. 이들은 돈 문제를 다룰 때 너와 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잘 사는 부부의 첫 마디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입니다. 그들은 돈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을 배우자에 대한 미움으로 치환하지 않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함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투자에 실패하면 그 실패를 공동의 수업료로 인정하며 다음 전략을 짭니다. 그들에게 돈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함께 정복해야 할 외부의 적일 뿐입니다. 성공한 한국의 자산가 부부들을 인터뷰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자산이 적었던 신혼 시절부터 서로의 경제적 안목을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비난 대신 그럴 수 있어, 대신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감정의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이 탄력성이야말로 돈을 부르는 최고의 자석입니다. 비난은 사람의 기운을 꺾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지만 지지는 사람을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비록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지만 가 재단을 운영하며 보여준 동등한 파트너십이나 한국의 수많은 자수성가 부부들이 고난을 이겨낸 원동력은 결코 계산기의 두드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가 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 장기적인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존중은 수십억 원을 들여도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부부는 돈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를 버리지만 행복한 부부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돈을 관리합니다.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입니까? 아니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난입니까? 그 한 끗 차이가 당신의 노후를 천국으로 만들기도 폐허로 만들기도 합니다. 부부의 경제적 자유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많은 부부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그저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가정에 미래는 없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에 재무제표가 있듯 우리 집이라는 기업에도 투명한 재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현금 흐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게 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부의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산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부채를 키우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부부 시스템의 첫 번째 단추는 투명성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에는 서로의 정확한 소득과 지출을 모른 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두 명의 선장이 서로의 항로를 모른 채 한 배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내 돈이라는 마인드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부부 공동의 목표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지갑을 합쳐 공동의 곳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곳간에서 고정 지출과 저축, 그리고 각자의 자유로운 용돈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산 대 부채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할부로 산 명품 가방이나 무리한 카푸어용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부채입니다. 반면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우량주나 연금, 그리고 부부의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은 훗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역할 분담입니다. 경제관념이 더 밝은 사람이 CFO 최고 재무 책임자, 역할을 맡되 다른 한 사람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면 그 무게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달 한 번 가계부 데이를 정해 차를 마시며 우리 집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이번 달 예상치 못한 지출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달의 큰 이벤트는 무엇인지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공동 목표 설정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5년 뒤에는 대출을 얼마까지 상환하고 10년 뒤에는 자산 얼마를 달성해 조기 은퇴를 준비하자 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오늘의 절약은 고통이 아닌 투자가 됩니다. 남편이 사고 싶은 게임기를 참는 이유, 아내가 갖고 싶은 옷을 포기하는 이유가 서로를 향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때 부부의 재정 시스템은 비로소 단단하게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돈은 시스템 안에서 관리될 때 비로소 감정이라는 괴물로부터 해방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불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술적인 테크닉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대하는 마인드셋의 대전환입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내가 이만큼 손해보고 있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보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데, 누구는 밖에서 돈 벌고 누구는 집에서 편하게 있고,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순간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정서적으로 성공한 부부들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팀플레이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진정한 팀플레이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돈의 액수로 환산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밖에서 500만 원을 벌어오는 남편의 노동 가치와 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경영하는 아내의 노동 가치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동일한 가치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남편은 500만 원을 벌기 위한 사회적 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벌어다 준 돈이라는 권위의식을 갖는 순간 팀의 결속력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아내 역시 남편이 가져오는 수입을 당연하게 여기며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은 경제적 안정을 향한 공동 책임감입니다. 팀 플레이어는 팀원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커버해 줍니다.
예를 들어 투자 실패로 자산에 손실이 생겼을 때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책골을 넣은 팀원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번 경기는 졌지만 다음 경기를 위해 우리 전술을 다시 짜보자 라고 말하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부의 힘입니다. 당장의 감정적 해소를 위해 상대를 비난하는 단기적 선택 대신 관계의 회복과 미래의 자산을 위해 인내하고 격려하는 장기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이 바뀐 부부는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지출로 보지 않고 우리 팀의 미래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는 남편. 남편이 지쳐 있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완충지대를 기꺼이 만들어주는 아내. 이런 마인드셋의 전환이 일어날 때 부부는 단순히 같이 사는 남녀를 넘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돈은 이런 건강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으로 모이게 마련입니다.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우리 가족이라는 펀드에 함께 투자하고 있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돈 때문에 옹졸해졌던 마음이 비로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사랑을 잃는 부부와 돈 덕분에 사랑이 깊어지는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돈을 대하는 철학에 있습니다. 철학이 없는 부부에게 돈은 많으면 교만해지고 적으면 비굴해지는 괴물이지만 확고한 철학을 가진 부부에게 돈은 우리만의 가치를 실현해주는 가장 충실한 하인일 뿐입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잃지 않는 법. 그 첫 번째 철학은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었을 때 우리는 흔히 다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 잃은 것일까요? 건강한 신체가 있고 곁에서 나를 믿어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는 핵심 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산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자산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통장의 숫자는 0이 될 수 있지만 부부가 쌓아온 신뢰와 역량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배우자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는 당장 눈앞의 푼돈을 지키기 위해 수십억 가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철학은 충분함의 기준을 함께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인과 비교하며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SNS 속 화려한 타인의 삶과 우리 집 거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는 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부는 남들의 기준이 아닌 우리만의 행복 기준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주거 환경과 이 정도의 생활비가 있다면 충분히 행복해 라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 돈을 향한 끝없는 갈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남을 따라가는 소비가 아닌 우리 부부의 철학이 담긴 가치 있는 지출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공동의 적이 아닌 공동의 도구로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닥쳤을 때 돈을 탓하지 말고 그 돈을 어떻게 다스릴지 함께 연구하십시오. 돈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돈이 아닌 배우자의 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돈은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철학이 바로 서 있을 때 어떤 경제적 풍파가 닥쳐도 당신의 가정이라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파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본질적인 실천을 제안하려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늘 밤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단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함께 불을 일구는 부부는 말의 습관부터 다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바로 실행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을 전합니다. 첫째, 비난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즉시 교체하십시오.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 혹은 왜 이렇게 많이 써? 라는 공격 대신 우리 가정을 위해 고생해줘서 고마워. 절약하느라 애쓰는 거 알아. 라는 지지의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돈 문제는 결국 심리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믿고 지지한다고 느낄 때 인간은 비로소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부부만의 머니토크, 마니토크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이번 주말 딱 30분만 시간을 내어 다음의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보세요. 우리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 그 꿈을 위해 지금 우리가 당장 합의해야 할 지출일 가지는 무엇일까? 이 대화의 목적은 통제나 감시가 아닙니다. 서로의 불안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보며 숫자가 아닌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셋째, 오늘 바로 작은 승리를 하나 만드십시오. 거창한 투자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마시려던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부부 공동 저축 계좌에 넣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함께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여 훗날 거대한 자산을 움직이는 근육이 됩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배려의 조화입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거친 파도를 함께 타며 더 단단해지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긴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지갑을 채워줄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함께 완주할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돈 때문에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해. 우리 이제 팀플레이어로서 다시 시작해보자. 이 한마디가 당신의 가정에 경제적 자유와 영원한 사랑이라는 2마리 토끼를 가져다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기를, 오히려 돈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